그 제주도 전체 통계만 항상 나오니까 근데 아마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읍면 지역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도시권 외의 지역은 버스 이용률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아니 지금 이제 서귀포 운수가 다니는 것은 일단 핵심적인 게 서귀포 시내 지역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까 이제 뭐 문제가 있어도 시민들이 관심도 없고 공무원도 관심도 없고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그 서귀포 어떤 시내에 이제 이 버스 이용률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도 얘기해요. 지금 버스 수송 분담률이 아까 보셨지만 지금 11%대거든요. 11%. 네, 14%에서 떨어져서 11%인데 생각해보면 전체 10명 중에서 1명이 버스를 타고 9명이 버스를 안 탄다는 얘기예요. 근데 버스 이용자들도 보면은 주로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서 그것만 봤을 때 9명이 자가용 이용자예요. 버스에 관심이 없는 거죠, 저희가. 그리고 자가용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회에서 목소리가 크신 분들인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노인이나 학생분들이 대부분 버스 이용자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제주도에서 그만큼 버스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제주도에서 버스 이용자들의 권리 부분들이 너무 취약하고 이것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목소리가 좀 더 좀 이렇게 만들어 조직화되는 것들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좀 이렇게 너무 좀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질문. 아니, 답변 아까 아니 받으세요 먼저 받으시고. 아까 시간이 없어서. 네네. 시간 10분이에요. 잠깐이라서. 제가 아까 이제 마지막 설명하실 때 어느 한 지역의 교통을 불편하게 해서 자가용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불편하게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좀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좀 동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버스에 건강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불편하면요, 버스 정류장에서 만약에 내가 뭐 다리에 통풍이 있거나 약간 뭔가 불편해. 근데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부유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면 내 집까지 가는데 좀 약간 편리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불편하게 해서 버스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건 좀 동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제 말은 자동차 이용을 불편하게 해야 된다. 승용차 이용을. 네, 아까 그래서 잠깐 그걸 말씀드리면 승용차 이용이 불편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되게 주차를 되게 많이 해도 사실 주차에 대해서 별로 관리가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저는 자동차용이 불편하다고 하는 거는 주차가 우선 불편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한 차선 쓰면 자동차가 보통 2차선 정도 쓰잖아요. 이거를 좀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인도 공간을 좀 더 확보하고, 그래서 버스는 이렇게 쉽게 가는데 자동차는 밀리거나,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사회적 비용을 많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노형이라든가 굉장히 이렇게 교통이 혼잡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통과할 때 교통 혼잡, 요즘 뉴욕 같은 경우 교통 혼잡세 엄청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 혼잡세를 때린다거나, 근데 이런 게 되지 않고서는요, 자가용에서 자동차로 절대 안 옮겨가요. 근데 저는 물론 노인분들이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다른 서비스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교통약자 서비스라든가 지금 이런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완해서 해야 되는 거지. 사실 자가용,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가용도 필요하니까 자가용 이용도 편하게 해야 되고 대중교통도 편하게 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양립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양립을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편하면요, 자동차는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사회적인 자본의 총량이 있잖아요. 우리가 도로의 총량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좀 더 중심으로 둘 것인가, 어떤 거를 좀 더 우선적으로 설계할 것인가라는 게 저희한테도 가치는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서귀포 버스 이용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저기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게 버스가 안 오는데 어떻게 탑니까 상식적으로 그죠? 아니 명쾌하잖아요. 버스가 안 오는데 어떻게 타냐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탑니다. 그러니까 서귀포는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그게 네. 지금 이 서귀포 분수로 바뀐 이후의 일인지 이후죠. 왜냐? 그 전에는 이 차가 쌩쌩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전 대표가 돈을 그래도 저기 하는데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선생님은 그러면 그 동서교통할 때도 있었고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모펀드로 넘어가면서 이제 제가 그 사람들한테는 죽일 놈이 되는 거죠. 네? 왜? 자기네가 돈을 빼먹어야 되는데 내가 계속 빼먹는 거에 대해서 이 도나 방송에다가 계속 제보를 하고 내부 고발을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죽일 놈이겠습니까? 서귀포시 도의원들은 관심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도의원 찾아갔습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편한데 왜 굳이 버스 편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인식이,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 사회가 자동차 중심 사회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본인이 이용해보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공청회 가면 대중교통 담당 부서분들이라든가 버스 이용해 보시냐, 평소에 버스를 이용하고 계시냐, 이용을 안 하니까 이게 버스 교통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 모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도의원들이나 아니면 이 공무원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최근에 그 오영훈 도지사가 이렇게 자전거 퍼포먼스 했잖아요. 그거 말고 자전거보다 자동차는 한번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는 한번 타서 민생도 좀 아는 현장으로서 좀 보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금 더 약간 다른 얘기를 하면 자동차와 버스를 생각했을 때 사실 그러니까 버스는 공유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그런 같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공간이지만 자동차 안에 들어가면 사실 다른 사람들의 삶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안온하죠. 그러니까 불편한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버스라는 공간은 저는 굉장히 불편한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이 어쩔 수 없이 지하철 이용하지만 이 버스 이용을 해야 저는 이웃들도 보이고 좀 이렇게 거기서 불편한 어르신들도 보이고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나 혼자 자가용이라는 딱 그 기계 안에 갇혀서 딱 집에서 하는 목적지까지 가면서 다른 어떤 풍경들을 저희가 전혀 보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정말 이렇게 공동체 측면에서도 버스라는, 그러니까 같이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이동 수단,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할까요? 전체적으로 다 사실이고 다 막 화나는 일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치든 이런 거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한 방글라데시 정도로 보거든요. 그렇게 막 들으면 그냥 화나요. 근데 실은 저는 이렇게 하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아까 지금 대안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도에서 중공영제를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좀 매여 있는 거는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범죄고 상당히 공론화돼가지고 바꿔야 되지만 그런 쪽에만 너무 말씀을 하셔가지고, 실 그렇다면은 저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하면서까지 공무원들이 아니면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게 적합한 그쪽 입장에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설명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공무원이라는 이 구조가요. 이 사람들은 승진을 해야 쉽게 해서 월급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만약에 자기가 태클이 걸려가지고 같은 저기 했을 때 승진을 못하면은 저기 할까봐 우리가 이 일을 제기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담당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승진을 못한다.
그러니까는 문제 안 생기게. 문제를 안 생기려고 그냥 뭉개버리는 거죠. 책임도 안 지고. 예, 책임을 자기는 안 지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제가 우리가 다양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회사 내부에 있는 경영 문제, 예. 특히 노동조합 차원에서 교회 가서 이렇게 잘못된 내부 경영의 구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예. 또 반대로 시민들이나 뭐 서귀포 시민들이나 이렇게 그 정도를 향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투쟁해서 이슈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혹시 내부적으로서 어떤 식의 방식으로 네. 제 같으면은 아마 그 앞에 구청 앞에 담당 앞에 가서 뭐 집회 시위를 하든 오용훈을 상대로 뭔가에 대한 투쟁을 하든 이런 방식도 좀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노동조합 차원에서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저희는 이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당사자 그 당사자들을 만나고 이거를 시정해 달라고 하고 해도 안 되니까 감사위원회 그리고 도청의 감사실 거기다가 다 민원을 넣고 감사원까지 서울에 있는 육지에 있는 감사원까지 다 집어넣어봤어요 저희가. 그건 너무 심심한 방식이거든요 사실상. 근데 거기에서 좀 도착하자면 제가 이제 서귀포 운수 제가 그냥 보고 저희가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은 모든 거를 지금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구축한 게 시민연대가 구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도 탄압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서귀포 운수에서는 저희 노동조합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안 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그래서 나는 물론 이제 얘기가 서귀포 얘기로 좁혀져 버려서 좀 그런데 근데 좀 그 서귀포 운수 두 분 선생님들하고 밖에 서귀포에도 그런 시민사회 단체들 있잖아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그렇잖아도 며칠 전에 이광수 위원장님이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혹시 서귀포에 좀 아는 단체들 있냐 그래서 저희가 막 아는 단체는 없는데 오늘 그런 물꼬가 휘어질 수 있으니 오늘 와서 이렇게 서귀포 시민단체들이 있으면 이런 네트워크 같은 걸 만들면 어떻겠냐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사실 이게 연대가 만들어진 것도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인가 그 라디오로 이 공영제에 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서귀포 운수에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어떻게 녹색장을 통해서 제 연락처를 막 이렇게 찾아왔고 그래서 저렇게 만나서 얘기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막 가서 정말 이렇게 만났더니 정말 얘기가 너무 본물처럼 할 얘기가 너무 많으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예전에 녹색정의당 할 때 이런 그 공영화라든가 이런 이슈들을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의당에도 얘기해서 또 같이 연대들을 꾸려보자 그래서 연대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이 서귀포에서 저희가 항상 이게 세 분이 같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그러니까 부위원장님은 좀 정기직을 차출돼 버리니까 이게 홀짝 근무가 안 되니까 평일에 못 뵙고 그다음에 남성일 조직국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이렇게 오시는데 얘기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열심히 싸웠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시고 오늘도 저는 그 남성일 사무장님하고 그 위원장님 오늘 아침부터 봤는데 아침에 재판 갔다 오시고 저희 1시에 그 교통안보 국장 만나고 3시에 또 자체행정과장 만나고 회의 때마다 서귀포에 계속 넘어오시는 거예요. 계속 넘어오시고 지금 이렇게 아까 얘기 들으셨죠? 지금 재판이 몇 개 걸려 있는지 모르고요. 지금 이렇게 사장이 우리 같이 기자회견 했다니까 고발했을 거예요 사장이? 아니 그러니까 뭐 저기서 뭐 한 거죠. 그게 아니고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질문을 네네네네. 질문이요. 네네네. 지금 이게 그 서귀포 운수 아까도 이제 그 오수님께서 말씀하신 좁혀서 얘기할 게 아니고 중공영제를 얘기했을 텐데 자꾸 서귀포 운수 얘기만 해서 중공영제 그 조례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조례 그 중공영제 그 조례를 만들 때 도가 무슨 뭐 저 폐계라든가 감사 권한이 없는 겁니까? 그 처음에는 회계라든가 아니면 사무감사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가 이게 문제가 계속 되니까 3년 전인가 그때부터 회계감사랑 그 매년마다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해서 감사 보고서가 나와요.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서귀포 운수는 아예
회계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감사해서 이거는 그 뭐 의견 제출을 감사 쪽에서 거부하긴 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회계 자료를 감사에서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수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돈이 어떻게 제대로 아까 그 기타 복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떻게 정말 노동자들한테 전체 잘 가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숫자만 맞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유용되는 이거 장난치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거는 이 감사한 어떤 자료들은 사실 이게 그 시민한테도 공개가 돼야 되고 노동자들한테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표준운송원가 산정이랑 그리고 감사 보고 한 용역 보고서를 전공개해달라 했더니 비공개 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의 신청을 했어요. 이게 왜 비공개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말 이렇게 회사를 아주 이렇게 딱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정보를 빼고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한 건 당연히 시민들한테도 공개돼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의 신청을 했더니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회사명만 가리고 정보를 공개해라라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정보 공개가 됐어요. 근데 봤는데요, 모든 숫자들을 다 불러 처리했어요. 완전 깡통 자료를 없어요, 기록이. 네. 없어. 깡통 자료를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준공영제다 보니까 이게 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어떤 그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공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 회사의 영업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한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이게 개인 회사의 어떤 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침해권에서는 충돌하는 지점이 있고 우선 조례상에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버스에 지원할 때 그 돈을 지원하면서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이 뭐 후생복지비, 뭐 정비비, 품목이 이렇게 딱딱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들어가는 공개만 명확하게 해도 지금 이제 추가로 발생되는 그 이런 비리 문제는 좀 덜하지 않을까. 뭐냐면 공영제로 가는 동안 일정 부분 좀 시간이 걸리고 하겠지만 지금처럼 발생하고 있는 구멍들은 그나마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다 가리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약간 보완하는 방법은 이제 불가능하지 않은 거죠. 근데 아까 국장을 만나봤는데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거를 침해를 할 우려가 있고 법적 조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돈을 내치면서도 그걸 요구를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조례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준공영제 조례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더니 그러면 조례를 다 보완하면 거기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 조례. 지금 그 현재 조례 안에 내용이 빠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정하고 개정하면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하면 도의원들이 해야 의원들이 해야 할 의지가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완전 공개를 온라인으로 제시해서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도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걸 추진하려면 장기간을 보고 도지사가 시행을 하면 된대요. 그러면은 완전 공영제로 다 된답니다. 근데 할 의지가 없으니까 안 하니까 그거 문제 삼지 말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니 공영제로 하려면 그 노선을 다 사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노선을 산다는 게 가서 회사를 매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문. 네. 노선을 사야 되는데 네. 노선을 팔지 않을 거잖아요 지금처럼. 저 궁금한 거 하나.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대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귀포 운수는 여기 시니까 서귀포 운수 같은 경우는요. 안정운영. 자본 잠식이 돼 있습니다. 자본 잠식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서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 돈이 안 나가잖아요. 여기는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서귀포 운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하나씩 그러니까 1벌 100개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니네는 이거 공용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1벌 100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장은. 그래서 이거 하나부터 먼저 하자. 서귀포 운수가 워낙 비리가 많고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아니 버스는 다 비리가 다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죠. 그 기다리는 사업장에 비리가 그러니까 육지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완전 총체적인 전부 다 비리 투자. 아니 왜냐면 뭐 극동 제주에 맞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없죠. 다 그런데 있어요. 너무 여기는 심하니까
거기는 문제가 별로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사모펀드로 넘어가면서부터 더 예, 심각해졌구나. 그렇죠. 사모펀드가 그게 몇 년입니까? 예? 21년도 5월 1일 날부터 저기 됐습니다. 5월 1일부터 코로나 취임을 했습니다. 지금 현 대표 이준호 대표. 아 저는 네. 노선이 네. 사유재산이라고 말한 게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노선이 사유재산이다라고 했잖아요. 버스 노선이. 그러면 그거를 노선을 노선을 하는 한 그 회사 거라는 말인 거예요? 엄청 많아. 아. 전국에 맞아. 판권 여기 주무로 들어온 질문도 있고. 일단 이해가 잘 안 돼. 잠깐 질문이 있답니다. 예, 주무로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대신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한 분은 이제 그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아까 이제 공영제 실시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 시 단위로도 상당 부분 공영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례에서 빠졌는데 혹시 뭐 얘기하실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이건 제주도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주 갔을 때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데 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이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최근 국회 K패스 토론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까 교통특별회계나 교통에너지 환경세 일몰제 이야기를 하셨던 듯한데 완전 공영제에 드는 규모가 꽤 큰 초기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국비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지원은 아니더라도 융자 받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선 정책으로 대통령 후보나 정당들에게 버스 완전 공영제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논의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하나 질문이고 그다음에 붙여서 작은 지역에서는 정말 인구수나 이용객 수가 작은 경우에 미니버스나 승합차, 택시 등을 활용해서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결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논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벌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귀포시도 옵서의 응답형 해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옵서의 버스죠 그게. 옵서의 버스가 맞습니다. 맨날 버스 세워 있던데 우리 어디? 택시도 하고 있을 겁니다. 택시도. 제가 보기에는 결론은 이게 도지사의 의지에도 달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도지사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대다수 도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좀 알고 좀 많이 알고 가는데요. 어떻게 좀 이슈화를 좀 할 수 있을 건지 그에 대한 좀 이렇게 그 이슈화의 방법으로 저희가 좀 제도를 이용하자라고 한 게 수경 정책 청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들불축제 같은 경우도 들불축제 조폐, 그러니까 폐지할 것이냐, 남길 것인가를 수경 정책 청구로 했었고, 그건 다행히 정책 청구 대상으로 열려서 도민 원탁회의가 열려졌고, 거기에서 들불축제는 유지하되 좀 이렇게 블록이나 이런 부분은 강조 지양해라, 약간 이런 게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용을 했죠. 이게 약간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리고 수경 정책 정부가 첫 번째는 영리병원이었었잖아요. 영리병원 도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도지사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 판이 잘 열린다면 저는 한 번 더 좀 더 그러니까 언론이든 아니면 그냥 이슈가 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으로 효과적이다라고 보는데 그러려면 수경 정책 그 개발 대상으로 지금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5월 7일 날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좀 과반수 기준인지 3분의 2 기준인지가 뭐 법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다시 또 위원회에서 얘기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정책 개발 대상으로 만들어지면 우선은 원탁회의는 열릴 거고 거기서 좀 공영제 지금 중공영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이런저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시민들은 어떠한 판단들을 할 것인지 좀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이게 그 도지사한테는 좀 제한이 갈 거고 네. 수경 정책 개발도 한 트랙으로서 좋은 트랙인데 그게 반드시 뒤따르는 게 대다수 시민들의 그 모여서 의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 우리가 뭐 집회를 하든지 도청에 모여서 좀 뭔가를 좀 시민들의 의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그 연대 지금 회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좀 확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모색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가요 저기 민주노총 고공수 노조에 제안을 했었어요. 같이 하시자고. 그래서 왔었는데 제가 모시고 왔었습니다. 아, 네. 그 초반에 저희 공영화 추진 연대 할 때 각 단체들마다 다 제안서를 좀 보냈는데, 근데 한 번 더 저는 확대가 좀 더 이렇게 참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생각으로 대중교통 이게 서명 받을 때 조금 쉽게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그 문제의식들은 좀 많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줌에서 질문해준 것 중에서 그러니까 세종시와 그러니까 화성시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공영제랑 좀 혼재가 돼 있거든요. 교통공사에서 이걸 주관을 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완전 공익제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되는 그 사례들만 갖고 온 거예요. 아까 그 분단이 그러니까 그 아마 대규 좀그 광역단체는 전체 다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분단위는 좀 하기 좀 쉬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눴다 그러면 우선 서귀포시 먼저 이렇게 하면서 좀 모범 사례들로 해서 사실 시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근데 지금 제주시에 있는 6개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규모도 더 크고 굉장히 완강할 거라고 봐요. 근데 약간 그 비교 사례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제주시 공영버스하고 서귀포시 공영버스는 시내권을 도시권을 다니지 않고 읍면만 다니기 때문에 그 운송수지 같은 게 굉장히 취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되게 그 좋은 사례,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설득할 수 있는 사례가 좀 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초반에 어떤 그 돈이 필요한데 이걸 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그 기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이렇게 도지사가 어떤 비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담당 부서에서는 저는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TF 꾸려야 되고 회사하고 굉장히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공사든 뭐든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이렇게 특성상 새로운 것을 이렇게 모험 있게 하기는 좀 어렵고, 이건 결국 리더가 어떠한 비전과 전망을 갖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융자하는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하고, 그리고 지난 그 총선 때는 사실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어떤 사용 중에서 대중교통 부분을 반드시 좀 넣어야 된다 이런 거거나, 아니면 지금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일몰 시기가 됐는데 지금 일몰 안 하고 계속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상당 부분이 아까 그 SOC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일몰시켜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거나 탄소세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거기서 대중교통 분야를 아주 고정해서 넣거나 이런 것들이 입법으로는 아니면 개정안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좀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서귀포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에 하고 오늘 좀 제가 사실 서귀포도 유탄핵 모임이 있어서 좀 같이 오늘 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홍보는 하긴 했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너무 촉박한 것도 있고, 또 서귀포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 서귀포 농민회라든지 여성농민회라든지 서귀포 시민연대 이런 이제 구조들이 있는데 정의당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되게 취약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활동을 지금 막 이슈를 가지고 같이 끌고 가거나 이러기엔 되게 어려운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유탄핵 하면서 같이 모여서 피켓팅도 하고 집회도 2차례 열기도 하고 문화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이후 어쨌든 저는 상당히 지금부터 좀 준비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좀 겨냥을 해서 서귀포 지역에 있는 꼭 유탄핵만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서귀포 YWCA라든지 이런 교통정책이라든지 실질적인 시민 체감형 정책에 좀 관심 있는 어떤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구조들은 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년 좀 지방선거까지 더 멀리 보면서 서귀포 지역을 그러니까 지금 제안하시는 완전 공영제를 좀 서귀포부터 좀 하자라고 하는 어떤 의제를 좀 설정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좀 하면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의 어떤 눈앞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긴 하지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좀 하나 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서귀포 시민 단체들하고 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아까 이제 조례도 얘기를 했고, 조례에 지금 정보 공개와 관련된 것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례 제가 전체 조문을 좀 봤는데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정보 공개 관련된 조항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주민공영제 운영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운수사업자만 대표만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 제도 개선과 조례 개정과 관련된 것들도 좀 한 축에서 같이 좀 추진하면서 이 부분들을 좀 하는 것에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거는 저희가 이번에 그 5월 7일 날 그 수경 정책적 그 심의회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기각이 되면 저희는 다시 또 받을 거거든요. 다시 첨부를 할 예정이에요. 약간 그 명칭을 바뀌어서 뭐 단계적인 공영제 아니면 그러니까 중공영제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그 수경 정책 청구 그때 혹시 기각이 된다 그러면 다시 약간 꾸려서 좀 하면 좋겠다라는 뭐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500만만 받으면 되니까 좀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지금 중공영제 조례를 손보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중공영제를 어떻게든 막 하는 것보다도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공영제 가서는 지금 중공영제 제외한다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 이상 되면 제외한다. 근데 제외 못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안을 만드는 비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버스 관련된 조례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버스 도민 서비스 평가단 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 의원이 만들었어요. 김기현 의원이 만들었는데 그 버스 타는 사람들 그 몇 명 꾸려서 100명 정도 꾸려서 버스 탈 때마다 기사님이 인사하는지 청소하는지 청소는 잘 돼 있는지 이게 뭐 과속하지 않는지 이런 걸 갖고 평가해서 그 정책을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기사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사님의 노동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봐야 되는데 그냥 인사 제대로 하는지 이게 진짜 서비스 평가 들어가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김기현 의원을 만나서 이걸 좀 개정하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근데 시간이 계속 없대요. 그럼 가능한 시간 알려달라 했더니 답을 안 줘요. 그냥 찾아가면 돼. 그냥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근데 이제 교수님 대표님 중공영제가 지금 당장 폐지되지 않는 선에서는 개정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지금 그 이제 말씀하시는 건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개정도 하면서 또 새로운 대안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그냥 중공영제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주시. 저 생각도 답을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이제 그 도 전체를 공영제로 가자고 하면은 지금 선생님이나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의 관심사지 대부분은 이슈화시키기가 난 상당히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서귀포를 그렇기 때문에 난 이게 이슈화되기 어렵게 만든 구조가 뭐냐? 아까 선생님 전기차 보급하면서 세컨 차라 그랬어. 근데 이제 차가 너무 많으니까 버스 없어도 돼요. 이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슈화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이 공영제로 완전 공영제로 가자 하면은 난 이거를 넘기가 너무 좀 이것이 뭐 도지사 후보가 개인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오면 다행인데 그 사람들을 바꿔가지고 이거를 실현하기는 난 상당히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전략적으로 아까 이제 그래서 내가 이 서귀포 문제를 먼저 좀 푸는 거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제가 막 드러나고 이슈화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슈화 시키면서 서귀포만이라도 공영제로 가자. 이거를 좀 강하게 하고 또 이제 그거 하면서 지금 여기 이제 조례들이 문제가 있으니 돈을 100만 원을 쓰면 그 100만 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디 쓰는지 지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거나 이런 뭔가 이런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실질적인 어떤 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게 좀 전략적으로 낫지 않겠는가. 한꺼번에 그냥 팍 이렇게 가는 것보다. 아니 제가 솔직히 오늘 이렇게 온 이유가 지금 운운에 더 준다고요. 서귀포의 문제점을 서귀포에서 좀 떠들어야 되는데 제주시에서만 하다 보니까 왜냐 서귀포에 없고 시민단체를 몰랐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계기로 제가 이제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이 시민단체 분들을 이렇게 같이 물어야 되고 떠들어야 되는데 그걸 서귀포에서 해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 어머니들이나 저상버스가 있어갖고 낮은데 올라가고 이런 저기를 같이 가지고 편익을 봐야 되는데 감차는 중요한 노선은 또 감차를 7대씩을 해요. 그럼 안 맞는 원리로 하고 있고 정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귀포 운수만큼의 문제점은 이 많은 거를 우리 시민단체에서 많이 해주셔야 된다. 나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오늘 참석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적을 가장 잘하기 때문에 지금 버스를 자꾸 이제 감차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제주 시내 버스들은 그 약한 데를 감차를 하고 약간 센 데다 또 줘요. 뭐 그 사면교통에다가 주고 그러니까 임시 노선을 준 거거든요. 임시 노선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고만고만한 버스를 10대가 있던 거를 한 좀 약간 많이 가지고 거기 한 60대다 그러면 50대 운행 10대 줄이는 식으로 해서 감차하고 나머지 10대를 다른 노선으로 또 줘요. 그럼 제주시내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감차라는 것도 이제 지금 도에서 하는 게 좀 거짓이라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서귀포 같은 경우 시 같은 경우는요 주 노선이 510번입니다. 21대에서 지금 13대로 줄었어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 13대인데 그 중에 운행되는 건 9대밖에 없어요. 왜? 고장이 나서. 네? 그러면 그 나머지 8대를 510번에서만 8대를 줄였어요. 주 노선을. 주 노선을 줄이는 거는 육지 어디 가도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탁상공론이라는 게 앉아가지고 야 가장 많은 대수가 어디야? 서귀포 운수에 510번. 그러니까 야 거기서 8대 줄여.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500번이라고 늘렸는데 어떻게 벌어졌냐? 총 11대가 늘어났어요. 500번이요. 근데 금남 5대, 여기 6대. 결론은 밑돌 빼서 윗돌개는 하고 똑같은데 여기는 또 모자르게 겠어요. 위에다가. 밑돌을 뺐는데 누가 잘라먹고 위에다가 이만한 돌을 뺐는데 요만한 돌을 갖다 얹은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데 이 중공영제가 최초로 시작한 데가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가 되기 전에 이명박 씨가 이 서울시 시장을 했습니다. 그게 2004년에 이제 중공영제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버스를 몰았으니까 저 해봤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서울에도 이 사람들이 모자랐어요. 버스를 모는 사람들이 왜 안 하느냐? 술 먹은 사람하고 맨날 끝나면 파출소에서 끝나요. 저도 그런 경험 때문에 서울 버스를 몰다가 도망간 게 어디냐? 경기 버스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 4대문 쉽게 해서 이 남대문이나 서울역이나 광화문이나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술 먹고 타면 이제 막차나 막전차들 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술이 꼬알라가 돼 있어요. 그래놓고 막차나 막전차는 시간을 맞춰야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근데 자기 탔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래놓고 안 가니까는 기사를 발로 차고 욕하고 때리고 하니까는 경찰서 가서 끝나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저래도 안 했어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서울버스 나 4대만 들어가는 거 안 하겠다 해갖고 경기도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는 100대가 서 있는데 기사가 6명밖에 없어요. 만약에 60명밖에 없어요. 10대 중 4대, 3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버스가 안 오냐고 자꾸 서울시에다가 민원을 넣으니까 이명박 시장이 됐는데 뭐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비서관한테 이걸 알아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야 그러면은 해외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 그러니까는 어디는 중공영제를 하고 있고 어디는 완전공영제를 하고 있다. 그래? 그러면은 야 중공영제 하고 걔네들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는 버스 중앙차로 쉽게 해서 버스만 다니는 차로를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니네 4대문 안에 승용차들 끌고 오지 마. 그래놓고 거기다가 또 터널에다가 해놓고 돈을 받아요. 2,000원씩 그때 당시.
지금은 얼마 받지는 모르지만요. 그래 놓으니까는 이명박 씨가 시장할 때 처음에는 욕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저 죽일 놈 저기 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한 거예요. 해외 사례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옛날에 박통희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욕 먹은 것처럼 이명박 씨도 그거를 자기는 욕 먹어도 저기 한다고 해갖고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 서울이나 제가 이제 서울 한 달에 한두 번씩 올라갔다 옵니다. 제 노모가 8순이 넘었는데 이제 제 위에 계셔가지고요. 그 가족도 거기 있고요. 근데 가보면 공공형 버스라고 이제 광역 버스들도 있고 자석 말고 그 일반 버스 시내 버스들 그리고 마을 버스들도 있습니다. 여기 마을 버스가 없지만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 버스 운수 회사에다가 보조를 해줘도 얘네들이 너무 이 관리하기가 힘들다 하기가. 그러면은 자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도나 시에서 하자 해갖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저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1조가 적자예요. 근데 이 구조가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공공사회 서비스입니다. 대중교통은. 왜? 대중교통법에 그리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손해가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저 사람들이 뭐 몰라서 안 하겠어요? 아는데도 적자 하는데 아니 다 공짜로 타는데 70%가 어떻게 이 흑자가 나겠습니까? 제주도에서. 그리고 한 나라는요. 유럽의 한 나라는 아예 다 무료입니다. 지하철 무료, 버스 무료, 트램 무료입니다. 루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와도 무료예요. 다. 근데 이 제주도도 그게 충분하거든요. 그러면은 렌트카도 줄일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렌트카가 줄어들고. 공짜인데 그거 안 타겠어요? 렌트카 누가 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그걸 주장하시는 거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서울시를 보면은 짧게 정리. 서울시를 보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걸 보듯이 이 제주도도 다음에 도지사 나오신 분한테 이거를 갖다가 계속 그 캠프에다가 자꾸 저기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만. 네, 저희 주어진 시간이 여기 시간이 있어서 마지막 질문. 네. 네, 저 서귀포 시민으로서 발제랑 사례가 잘 들었고요. 종종 버스를 타는데 정신 차리고 손잡이를 꽉 잡고 있어야 된다. 바퀴가 빠져나가거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당장 그 완전 공영제를 이제 추진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생각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 사모펀드가 이런 공공성의 영역에 들어와서 이제 먹튀하는 경우 지금 보니까 그 청파트너스에서도 대량으로 매각하려고 대량 매각하는 전업대로 근데 다른 사모펀드가 또 우선급상 대상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동권의 문제라든가 뭐 노동권의 문제라든가 공적인 영역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데 그런 사적인 곳에서 이제 이윤을 다 취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규제가 일단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그 윤태진 비상행동 이후에 이제 명칭은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으로 바꾸고 오늘 토론회를 서울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12개 분야에 118개 사회 대개혁 과제를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아직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요. 몇 시간 전에 발표한 것 같았는데 저는 이런 이제 그 공공성의 영역, 대중교통 이거는 이제 기후 환경 문제랑 그다음에 이 사모펀드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과제일 것 같아서 당장 2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대선에서 뭔가 주요한 사회 대개혁 과제로 언급이 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의당이나 노직당이나 이런 이제 정당 활동 하시는 분들도 비상행동에서도 주체로 이렇게 다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 문제를 좀 제안을 해서 개혁 과제를 넣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혹시 더 없으시면
저희 이제 마무리 멘트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제안해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두 분 이제 그래도 마무리 발언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중교통 문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심은 사실 대중교통을 되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좀 봐져요. 근데 되게 종합적으로 정말 중요한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계정확히 그 공공성 강화라는 게 어떤 의미일지, 그러니까 현재 중공영제가 그러니까 지금을 어떻게 수선하고 보수하고 한다라는 게 저는 지금 다 문구는 있어요. 그러니까 문구들은 있고 다 감시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왜 안 지켜지는가라는 이미 그런 걸 자꾸 고민하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더 다른 방향에 더 힘을 더 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5월 7일 날 기각이 된다 그러면 더 확대된 버스 중국 완전공영제 추진 12년대가 아닌 다른 이름을 바꿔서라도 좀 더 확대된 그런 연대체들로 좀 뿌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다른제도 연구소가 좀 같이 힘이 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 서귀포 시민들 다 모여 계시니까 좀 서귀포 운수에 이 관심 좀 많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 서귀포의 시민이 주인이지 딴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으로서 주인 행세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주인 대접을 못 받습니다. 주인으로서 당연히 내가 주인인데 아무것도 행동 안 하고 나 세금 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돼버리면요 절대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오늘 처음 뵙지만은 관심들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반성을 하면서 저희는 주로 저는 버스 운수회사나 이제 기사님들을 만나는 건 승객으로도 만나긴 하지만 저는 주로 서기록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영역으로 만나는, 그래서 제가 항상 관심사가 제 영역이 좀 다르다 보니 조금 더 그 안에서의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사님들의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김순애 위원장님과 오효근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